저도 윤희 씨 같은 분과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사장님이 자꾸 생각나요. 외롭다는 게 이렇게 아플 건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냥 혼자 두고 가기 싫어요. 그럼 여기 있어 줄래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 막걸리 3병을 나누며 쏟아낸 진심.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해도 될까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가장 진실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8개월 전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머리를 다시 한번 단정하게 묶고 옷매무새를 고쳐 입었죠. 손바닥엔 땀이 배어났습니다. 61세의 나이에 다시 일터로 나선다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 밖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았어요. 마트 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TV 보는 것 말고는 할 일도 없었죠. 그러다 아들 재훈이가 계속 걱정 어린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뭐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훈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고 지인 소개로 명동 근처 한정식집 가을향기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정식 특유의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냄새였죠. 왠지 모를 그리움이 가슴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온화했습니다. 이분이 사장님이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면접이라기보다는 대화에 가까웠습니다. 사장님은 제 나이나 경력을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었죠.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61세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사장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성이 중요하죠. 윤희 씨, 내일부터 출근하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가을 향기의 주방 보조가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제 집에서 식당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것,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벅찰 줄 몰랐습니다. 주방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을 움직이니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배려심이 많았죠. 윤희 씨, 무거운 건 제가 옮길게요. 쉬엄쉬엄 하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매일 아침 7시면 사장님은 식당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왠지 안정감을 줬어요. 루틴이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면 잠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항상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셨어요. 점심을 드시면서도 양을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무조건 블랙으로만 마셨고요.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와 똑같이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장님도 혼자 사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외로운 표정을 지으셨을까? 다음 날 주방장 영수 씨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가족이 안 계세요? 아, 윤희 씨는 모르셨구나. 사장님 오래전에 사모님 여이셨어요. 그 후로 계속 혼자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제야 사장님의 그 눈빛이 이해됐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날부터 자꾸 사장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 직원들을 챙기는 모습, 혼자 정리하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마음에 남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러는 걸까요? 남편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을 보면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출근하는 게 기다려졌고 퇴근하는 게 아쉬웠어요. 그러던 어느 10월 중순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후부터 가을비가 내렸어요. 영업이 끝나고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사장님보다 먼저 퇴근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인사였습니다. 우산을 펴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신발 밑창이 미끄러웠어요. 비에 젖은 계단이 생각보다 위험했죠. 한 발짝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발이 헛디뎠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대로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았어요. 순간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런데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조심하세요. 사장님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 저를 붙잡아 준 거예요. 사장님의 가슴에 제 등이 밀착됐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것인지 사장님 것인지 구분이 안 됐죠.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비누 향이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였을까요? 아니면 더 길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제 눈빛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황급히 몸을 떼며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1살 먹은 여자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다니.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사장님도 어색한 듯 손을 비볐습니다.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 20분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남은 사장님의 체온, 코끝에 맴도는 비누 향기. 계속 떠올랐죠.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사장님 생각만 났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외로워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액자 속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사장님을 보고 싶었어요. 아니, 보고 싶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마음이 그랬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사장님이 평소처럼 환기를 시키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괜찮으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네. 덕분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죠. 혹시 사장님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미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인생의 가을에도, 늦가을에도 꽃은 필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사고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장님과 저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눈이 자주 마주쳤고 말을 건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회식 손님들이 연달아 들어와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죠. 홀 매니저 혜진 씨와 주방장 영수 씨,
저까지 3명이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윤희 씨, 3번 테이블 밑반찬 좀 더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렇게 수줍어질 일인가 싶었어요.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모두들 지친 표정이었죠. 오늘 정말 힘들었네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사장님이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봬요. 혜진 씨가 먼저 가방을 챙겼어요. 영수 씨도 피곤한 듯 하품을 하더니 일어섰습니다. 저도 가봐야겠어요. 먼저 들어갑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둘이 나가자 식당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과 저 단둘만 남았어요. 정리해야 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설거지를 하는데 사장님이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윤희 씨,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막걸리 한잔 하시겠어요? 손이 멈칫했어요. 고개를 돌려 사장님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혼자 있기 싫네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혼자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네, 좋아요. 사장님이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왔습니다. 홀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사장님이 제 잔에 막걸리를 따르고 저도 사장님 잔에 따랐습니다. 건배, 건배. 잔을 부딪히고 한 모금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막걸리가 시원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죠. 윤희 씨는 쉬는 날엔 뭐 하세요? 별거 안 해요. TV 보거나 청소하거나. 사장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그냥 집에 있죠. 침묵이 흘렀어요. 막걸리만 잔에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병이 금방 비었어요. 하나 더 딸까요? 네, 그러시죠. 사장님이 두 번째 병을 땄습니다. 술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못할 이야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사장님,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죠. 특히 밤에. 옆자리가 너무 차가워요. 가슴이 아렸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혹시 아내분 보내신 게 언제예요? 영수 씨에게 다 들었습니다. 네, 18년 전이에요. 암이었어요. 마지막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사랑하라고. 사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내를 보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갔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다 현관에서 갑자기 쓰러졌죠.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이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혼자라는 게 너무 낯설었죠. 두 번째 병도 어느새 비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세 번째 병을 땄어요. 취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윤희 씨, 네, 사장님. 18년 동안 혼자 살면서 아침에 눈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녁 먹을 때도 혼자, 잠들 때도 혼자. 사장님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딸 민서가 가끔 찾아오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또 혼자가 되면 더 외로워요. 저도요. 저도 술 기운에 솔직해졌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가끔 누가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말을 하다가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저도 그래요. 사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어요. 그냥 옆에 있어줘도 좋고, 대화만 해도 좋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막걸리 3병이 만든 용기였을까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못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장님, 저요. 네. 사장님이 자꾸 생각나요. 외롭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건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 고백에 사장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윤희 씨 같은 분과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사장님의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겹쳐졌죠. 따뜻했어요. 18년, 5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윤희 씨, 네. 2층 사무실에 소파가 있는데 좀 쉬다 가시죠. 사장님의 제안이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이제는 솔직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술에 취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죠. 사장님이 일어서서 제 손을 잡았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사무실 문을 여는 사장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낡은 가죽 소파, 오래된 책상, 희미한 조명.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보였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윤희 씨, 네. 사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고 싶어요. 제 대답이었어요.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죠.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키스. 목이 메었어요. 사장님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도 사장님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윤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무섭지 않아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더 외롭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저도요. 오래 참았어요. 이제는 솔직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사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제 손이 사장님의 등을 쓰다듬었죠. 천천히 해도 돼요. 제가 속삭였어요. 네, 천천히 갈게요. 그날 밤 우리는 60대의 떨림으로 서로를 느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했고 어색하지만 따뜻했어요. 오래 쌓였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사장님의 체온, 숨소리, 심장 박동, 모든 게 생생했어요. 윤희, 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소파는 좁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어요. 서로를 꽉 안으며 함께 있었습니다. 막걸리 3병이 만든 용기였지만 진심이기도 했어요. 창밖에서는 가을밤의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장님이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요. 사장님은요? 저도요. 오히려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행복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밤을 보냈습니다. 가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장님의 품에 안긴 채로 눈이 감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죠. 윤희 씨, 자요? 아니요. 깨어 있어요. 저도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 나이의 첫 번째 밤, 막걸리 3병과 오래 쌓인 외로움이 만든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어디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옆을 보니 사장님이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낡은 가죽 소파,
희미한 새벽빛, 테이블 위에 빈 막걸리 3병. 아,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막걸리를 마시며 나눈 대화, 2층으로 올라온 것, 소파에 앉았던 것,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몸에 덮인 사장님의 재킷을 보니 더욱 선명해졌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구겨진 블라우스, 흐트러진 머리. 거울이 없어도 제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손이 떨렸어요. 최대한 소리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옷을 바로 입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피곤한 주름 사이로 미소가 어려 있었죠. 미안해요, 사장님. 나 먼저 갈게요. 작게 중얼거리고 일어섰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식당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0월 말의 쌀쌀한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집까지 20분을 걸으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했어요. 61살 먹은 여자가 술 취해서 그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따뜻했던 사장님의 품, 조심스럽게 쓰다듬던 손길, 윤이라고 불러주던 목소리.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입술은 부어 있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물과 섞여 흘러내렸죠. 샤워 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저처럼 후회하고 계실까? 거실 선반 위에 남편 사진이 보였어요. 일어나서 사진을 들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너무 외로웠어.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새벽 6시. 평소 같으면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못 갈 것 같았어요. 8시쯤 사장님께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기력했어요. 사장님, 저 윤희인데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출근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사장님도 어색했어요.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온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됐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자꾸만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품, 조심스러운 키스,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던 것. 그때는 정말 후회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출근해야 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죠.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섰습니다. 사장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찍 가서 주방 정리나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장님이 계셨어요. 사장님도 일찍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소리를 냈어요. 서로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네, 왔어요. 사장님도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했죠. 저는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씻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장님은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계셨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영수 주방장님이 출근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네. 할 일이 있어서요. 주방장님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윤희 씨, 어제 몸 안 좋으셨다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사장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화들짝 놀랐어요. 3번 테이블 된장찌개 추가요. 사장님이 주방으로 주문을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도 눈치챘을 거예요.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주방장님이 담배 피우러 밖에 나가셨어요. 홀에는 사장님과 저 둘만 남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윤희 씨,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고개를 들었어요. 사장님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제 책임도 있어요. 제가 술을 권했고 2층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저도 따라갔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요.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사장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주방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오니 개운하네. 자, 다시 일 시작해 볼까요?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은 홀에서 정리를 시작하셨죠. 저녁 영업시간 내내 우리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5번 테이블 주문이요. 네.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밤 11시 영업이 끝났습니다. 혜진 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윤희 언니, 오늘 왜 그래요? 사장님이랑 사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애써 웃었지만 혜진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둘 다 분위기가 이상한데. 싸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혜진 씨와 영수 주방장님이 먼저 퇴근했습니다. 또 사장님과 저만 남았어요.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사장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20분을 걸으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없던 일로 하자고 한 건 저인데 사장님이 내라고 대답하니 더 속상했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장님,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생각만 났거든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주말이라 손님이 평소의 2배는 됐어요. 점심시간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죠. 사장님과 저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시간이라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일에만 집중해야 했죠. 윤희 씨, 김치 좀 더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기 위해 창고에서 무거운 장독을 옮기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주방장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날은 주방이 너무 바빠서 혼자 하게 됐죠. 장독을 들어 올렸는데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머릿속은 온통 사장님 생각뿐이라 집중이 안 됐습니다. 중심을 잃으며 몸이 휘청했어요. 이대로 떨어지면 장독이 깨질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뒤에서 사장님이 달려왔어요. 장독과 함께 저를 뒤에서 받쳐주셨습니다. 사장님의 가슴에 제 등이 밀착됐어요. 넓은 품, 단단한 팔, 익숙한 체온. 순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2층 사무실의 소파, 서로를 안았던 것,
따뜻했던 온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네, 괜찮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장님의 팔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독은 제가 옮길게요. 무거운 건 말씀하세요. 사장님이 장독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사장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땀에 젖은 셔츠, 장독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모습. 숨이 가빠졌어요. 없던 일로 하자고 한 건 저인데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저녁 영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사장님 생각만 났어요. 오늘 뒤에서 안아줬던 것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던 것. 핸드폰을 봤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어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사장님 얼굴만 떠올랐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사장님이었어요. 윤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디서 뵐까요? 식당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조용한 곳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옷장 앞에 섰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61살 여자가 뭐 이렇게까지 신경 쓰나 싶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사장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손을 비비고 계셨어요. 긴장한 게 보였죠. 저를 보자 벌떡 일어서셨어요. 오셨어요? 네. 마주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일은 제 책임입니다.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2층으로 가자고 했으니까요. 사장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윤희 씨가 불편하시면 제가 사과할게요. 불편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혼란스럽다는 게요? 사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사장님이 자꾸 생각나요.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 있을 때도 일할 때도 계속 떠올라요. 사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도요. 사장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윤희 씨가 자꾸 생각나요. 오랜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기다려지고 퇴근할 때는 아쉽고 윤희 씨 목소리 듣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사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마음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저도 마음이 그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아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면서요. 좋아요. 윤희 씨 속도에 맞출게요. 사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나섰어요. 밖은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로수길이었죠. 걷다가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도 손을 꽉 잡았죠. 윤희 씨, 네, 고마워요. 마음 열어줘서 저야말로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았어요. 사장님, 네, 사장님이 아니라 준석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 질문에 사장님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럼 저도 그냥 윤희 씨라고 불러도 되죠? 네. 준석 씨. 새로운 호칭이 입에서 낯설었지만 좋았습니다. 윤희 씨. 준석 씨도 제 이름을 불렀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죠. 우리는 손을 맞잡고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두 사람. 이제는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서로에게 끌리는 두 사람이었어요. 윤희 씨,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요. 저녁 먹고 갈까요? 좋아요.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데 왠지 오래된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희 씨는 평소에 뭐 좋아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TV 보는 것, 산책하는 거? 저도 비슷해요. 요즘은 혼자 산책하는 게 외로웠는데 준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수줍어질 수 있다니.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괜찮아요. 멀지 않아요. 그래도요. 같이 걸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2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석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윤희 씨. 저야말로요, 준석 씨. 내일 식당에서 봐요. 네. 내일 봐요. 준석 씨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카페에서의 대화, 단풍길 산책, 저녁 식사, 손잡고 걸었던 것.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석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잘 자요. 보내고 나니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편히 주무세요, 윤희 씨.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 밤은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제 휴무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준석 씨 생각이 났어요. 어제 단풍길을 손잡고 걸었던 것, 윤희 씨라고 불러주던 목소리. 혼자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오후 3시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나가면서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잔뜩 끼어 있더라고요. 우산을 챙길까 망설이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금방 다녀올 거니까 괜찮겠지 싶었어요. 마트에서 일주일치 식재료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어요. 하지만 금세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10월 마지막 주 늦가을 비는 차가웠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마트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지만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20분 거리. 뛰어가기엔 너무 추웠어요. 젖은 옷을 입고 가다간 감기에 걸릴 것 같았죠. 그때 멀리 가을 향기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10분 정도 거리예요. 준석 씨가 떠올랐어요. 월요일이니까 식당은 쉬는 날이지만 혹시 나와 계시려나? 망설여졌습니다.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결국 식당 쪽으로 뛰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10분을 달렸죠.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식당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석 씨가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준석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희 씨? 준석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준석 씨, 죄송한데 우산이 없어서 말을 하는데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너무 추웠거든요. 어서 들어와요. 완전히 젖었네요. 준석 씨가 급히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앉아요. 수건 가져올게요. 준석 씨가 2층으로 올라갔다가 큰 수건을 가지고 왔어요. 제 머리에 수건을 얹어주셨습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머리부터 말려요. 준석 씨가 직접 제 머리를 닦아주셨어요.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준석 씨. 괜찮아요. 근데 옷도 다 젖었는데
준석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블라우스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2층에 제 여분 셔츠가 있어요. 그거라도 입으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간 감기 걸려요. 제발 부탁이에요. 준석 씨의 간곡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에 소파가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준석 씨가 옷장에서 깨끗한 셔츠를 꺼내주셨어요. 여기서 갈아입어요. 저는 밖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준석 씨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젖은 블라우스를 벗고 준석 씨 셔츠를 입었어요. 큰 남자 셔츠였어요. 소매가 길어서 걷어 올려야 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61살 여자가 남자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하지만 준석 씨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비누향. 왠지 모를 안정감이 들었어요. 준석 씨, 다 입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석 씨가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생강차 끓였어요. 몸 좀 녹이세요.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속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매번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윤희 씨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걸요. 준석 씨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왜 나오셨어요? 쉬는 날인데. 장비 점검하려고요. 가스레인지 하나가 좀 이상해서. 혼자 다 하세요? 네. 간단한 거라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준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씨. 네.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어요. 준석 씨의 고백이었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준석 씨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제 고백이었어요. 이런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몰랐어요. 준석 씨가 소파로 다가왔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준석 씨 체온이 느껴졌어요. 윤희 씨, 우리 너무 급하게 가는 건 아닐까요? 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어제 카페에서 천천히 가자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달랐어요. 이미 늦은 나이인데 천천히 갈 시간이 있을까요? 제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준석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또 혼자가 될까봐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이제 준석 씨를 만났는데 또 잃으면 어떡해요? 준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무서워요. 준석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았어요. 아내를 잃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윤희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윤희 씨 생각이 나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준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나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혼자 사는 건 싫어요. 목이 메었어요.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석 씨가 제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가되 솔직하게 가요. 서로에게. 좋아요. 준석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가까워진 얼굴. 준석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키스였습니다. 저도 준석 씨를 안았어요. 큰 셔츠 너머로 준석 씨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윤희 씨. 네. 키스가 깊어졌어요. 준석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제 손이 준석 씨 목을 감쌌습니다. 창밖에 빗소리만 들렸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키스를 멈췄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아니,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준석 씨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준석 씨가 물었어요. 조금요. 라면 끓여줄까요? 좋아요. 준석 씨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라면 2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면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죠. 어렸을 때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취미. 61살과 62살에 이런 대화를 나눌 줄 몰랐어요. 마치 20대 연인들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준석 씨가 씻고 제가 닦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준석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비가 완전히 그치면 또 못 갈 것 같아서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산 드릴게요. 준석 씨가 창고에서 우산을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내일 갖다 드릴게요. 천천히 가세요. 집 도착하면 문자 주고요. 네. 준석 씨 셔츠를 벗으려 했는데 준석 씨가 말렸어요. 그냥 입고 가요. 내일 갖다 주면 돼요. 하지만 제발이요. 윤희 씨가 입은 거 보고 싶어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결국 준석 씨 셔츠를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으며 돌아봤어요. 준석 씨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집까지 20분, 준석 씨 생각만 하며 걸었어요. 오늘의 대화, 키스, 함께한 시간. 집에 도착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저야말로요. 윤희 씨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요. 푹 쉬어요. 미소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석 씨 셔츠를 입은 채로요.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어요. 준석 씨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행복한 꿈을 꿨어요. 11월 첫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보다 집안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확인했어요. 완전히 꺼져 있었죠.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필 혼자 중얼거리며 난감했어요. 관리사무소는 이미 퇴근 시간이었고 수리기사를 부르면 밤에 올려나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준석 씨한테 전화해도 될까? 하지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30분을 고민했어요. 그러는 사이 집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석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 씨, 죄송한데.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걱정하는 준석 씨 목소리에 용기가 났어요.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준석 씨의 즉각적인 답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석 씨가 공구 가방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추웠죠? 빨리 고쳐드릴게요. 고마워요, 준석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괜찮아요. 당연한 일인걸요. 준석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준석 씨가 처음으로 제 집에 오는 거였습니다. 왠지 모를 떨림이 있었죠. 보일러실이 어디예요? 여기요. 좁은 보일러실로 안내했어요. 준석 씨가 바닥에 앉아서 보일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준석 씨가 공구를 꺼내 이것저것 만져봤어요. 호스 연결 부위도 확인하고 점화 장치도 봐야 하고 좁은 공간이라 저도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준석 씨는 꼼꼼하게 보일러를 살펴봤어요. 렌치 좀 건네주시겠어요? 네, 여기요. 가까운 거리에서 손이 스쳤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구부리고 앉아 있어서 힘든 것 같았는데도 집중하는 모습이 진지했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 좀 가져올게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가져왔어요. 준석 씨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고마운 건 저죠. 준석 씨가 다시 보일러를 살펴봤어요. 10분쯤 더 지났을까요? 준석 씨가 땀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미안해 보였어요. 윤희 씨, 죄송한데, 이건 제가 못 고치겠어요.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식당에서 가스레인지나 냉장고 고장나면 그래도 고쳐왔는데, 보일러는 좀 다르네요. 잘못 건드렸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준석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문 기사님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할게요. 웃으며 말했어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준석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움이 안 됐네요. 그런데 오늘 밤 이렇게 추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셔츠가 땀에 젖어 있는 준석 씨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쳐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걱정까지 해주시다니. 이불 두껍게 덮고 자면 되죠, 뭐.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걱정이었어요. 11월 초밤은 꽤 쌀쌀했거든요. 준석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집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여기 있을게요. 네. 혼자 추운 집에 계시면 걱정돼서요. 저희 집 빈방에서 주무시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 거실 소파에서 자든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윤희 씨, 준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냥 혼자 두고 가기 싫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여기 계셔 주시겠어요? 네. 당연하죠. 땀 많이 흘리셨네요. 수건 가져올게요.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건넸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미 다가가 있었습니다. 준석 씨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준석 씨가 숨을 멈췄습니다. 제 얼굴이 아주 가까웠거든요. 목덜미도 땀이 많네요. 준석 씨의 목을 닦아줬어요. 손이 목덜미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준석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윤희 씨. 준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저녁이라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어요.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하면서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준석 씨는 혼자 이렇게 드셨어요? 네. 딸이 가끔 챙겨주긴 하지만 대부분 혼자죠. 준석 씨의 쓸쓸한 미소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특히 이렇게 식사할 때. 준석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윤희 씨랑 함께니까.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준석 씨가 씻고 제가 닦고 자연스러웠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준석 씨,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뭐든 말해요. 남편을 잃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제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잃는 게. 준석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준석 씨는 달라요. 뭐가요? 옆에 있으면 편안하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석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희 씨, 네. 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 씨를 사랑하는 것을. 준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내를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윤희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긴 침묵 속에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준석 씨, 네. 오늘 밤은 함께 있어도 될까요? 제 조심스러운 물음이었습니다. 준석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네. 이번에는 술 없이 멀쩡한 정신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준석 씨가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당연하죠.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키스했습니다. 깊고 간절하고 진심이 담긴 키스였어요. 준석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제 손이 준석 씨 목을 감쌌습니다. 윤희, 네. 침대로 이동했어요. 나란히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준석 씨가 물었어요. 아니요. 준석 씨니까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석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예뻐요. 61살이 무슨 예뻐요. 저한테는 예뻐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게.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밤은 술에 취했지만 이번에는 멀쩡한 상태에서 서로를 선택한 거였어요. 준석 씨는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저도 준석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래 쌓였던 외로움이 녹아내렸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좁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준석 씨가 먼저 눈을 떴어요. 옆에서 저를 평화롭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눈을 떴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준석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후회 안 해요? 준석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준석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행복해요. 준석 씨가 저를 안았어요. 아침 먹고 가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간단하게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어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가게 가야죠? 네. 윤희 씨도요. 그럼 같이 가요. 다른 직원들이 보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준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확실해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11월 중순이었어요. 준석 씨와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함께 출근했어요. 아침 7시면 준석 씨가 차를 몰고 제 집 앞에 와서 기다렸죠. 좋은 아침이에요, 윤희 씨. 좋은 아침이에요, 준석 씨. 차 안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면 함께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어요. 이제는 일상이 됐죠. 점심시간에는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윤희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준석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윤희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준석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주방장 영수 씨가 보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수 씨가 혜진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하는 게 들렸어요. 둘이 완전히 사귀는 거 맞죠? 그런 것 같긴 한데. 좋은 일 아니에요? 영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 좋은 일이지. 혜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 언니도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직원들이 눈치챘다는 걸 알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영업이 한창일 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려는데 준석 씨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민서야. 아버지. 준석 씨의 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석 씨 딸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깜짝 방문이에요. 근처에 일 있어서 들렀어요. 민서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반갑다. 여기 앉아. 뭐 먹을래?
준석 씨가 민서 씨를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준석 씨가 불렀습니다. 윤희 씨, 잠깐 와보세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어요. 민서야, 여기 윤희 씨.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안녕하세요. 서윤희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민서예요. 아버지한테 전화로 많이 들었어요. 민서 씨가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를 유심히 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단정하고 우아하시네요. 아버지 말씀대로예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준석 씨가 딸한테 저 이야기를 했다니. 과찬이세요. 앉으세요. 같이 이야기해요. 민서 씨가 제 옆 자리를 권했어요. 준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석 씨가 특별히 코스 요리를 준비했어요. 민서 씨는 맛있게 먹으며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일은 재미있으세요? 네,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해서 즐거워요. 민서 씨가 준석 씨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이분이 전화해서 말씀하신 그분이시죠? 준석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그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식사가 끝나고 다른 손님들도 다 나갔어요. 영수 씨와 혜진 씨도 먼저 퇴근했습니다. 준석 씨, 민서 씨, 저 셋만 남았어요. 민서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귀시는 거예요? 준석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 씨와 연인 사이야. 민서 씨가 박수를 쳤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놀란 표정으로 민서 씨를 봤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18년이에요. 아버지도 이제 행복하셔야죠. 민서 씨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보면서 항상 마음 아팠어요. 일만 하시고 집에 가면 또 혼자 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민서 씨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아버지가 이야기하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런 아버지 처음 봤어요. 준석 씨가 민서 씨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딸. 당연한 거죠.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아버지 보시는 눈빛이 다정해요. 민서 씨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제가 멀리 있고 자주 못 와서 이제 안심이 돼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서 씨가 돌아가고 준석 씨와 저만 남았어요. 윤희 씨, 괜찮았어요? 민서가 갑자기 와서 놀랐죠? 아니에요. 좋은 분이네요. 다행이에요. 민서가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준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우리 떳떳하게 사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식당에서도 손님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윤희야, 5번 테이블 물 좀. 네, 알았어요. 준석 씨가 이제는 존댓말도 안 했어요. 저도 편했습니다. 직원들도 익숙해졌어요. 사장님이랑 윤희 언니 보기 좋아요. 혜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이면 함께 퇴근했습니다. 준석 씨가 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윤희 씨. 준석 씨도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가끔은 준석 씨 집에 가기도 했고, 준석 씨가 제 집에 오기도 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단풍이 다 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지만 손을 잡고 걷는 길은 따뜻했습니다. 윤희 씨, 네. 우리 참 잘했죠? 뭐가요? 서로에게 마음을 연 거요. 준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잘했어요. 이제는 숨길 것도 없고 떳떳해요. 네, 떳떳해요. 우리는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서로를 찾은 두 사람의 공식 연인. 늦었지만 소중한 사랑이었어요.
12월 초 일요일이었어요. 준석 씨와 저는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손을 잡고 있으니 따뜻했어요. 윤희 씨, 네. 준석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함께 살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벌써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준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윤희 씨 얼굴 보고 일어나고 저녁엔 함께 저녁 먹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결혼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요. 일단은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준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식보다는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도 결혼이라는 형식보다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네. 좋아요. 준석 씨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윤희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우리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12월 주말마다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식당 근처 조용한 빌라 2층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좋은데요. 햇살도 잘 들고 베란다도 있네요. 여기서 아침 커피 마시면 좋겠어요. 둘 다 마음에 들어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의 새 보금자리였죠. 12월 마지막 주 드디어 이사했습니다. 텅 빈 집이 어색했지만 곧 우리만의 공간이 될 거예요. 첫날인데 뭐 먹을까요? 간단하게 라면 끓일까요? 좋아요.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준석 씨가 라면을 끓이고 저는 김치를 썰었어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먹는 첫 식사네요. 그러게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부터 준석 씨와 함께 사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이제는 여보라고 불렀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했어요. 저녁이면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청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준석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네, 지금 나갈게요. 식탁에 앉으니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어요. 행복해요? 준석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보는요? 저도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2월이 왔어요. 어느 평일 저녁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함께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요즘 가게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들 우리 보고 좋아해요. 혜진 씨가 그러던데 손님들도 부부가 함께하는 가게라고 더 좋아하신대요. 정말요? 네. 보기 좋다고. 준석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보기 좋다니 다행이에요.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손님들도 있어요. 뭐라고 답해요? 지금 이대로 좋다고 했어요. 준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대로 좋아요.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꽃 예쁘죠? 예뻐요. 윤희 씨가 키우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함께 산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렜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석 씨가 책을 읽고 저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네. 이렇게 조용히 각자 할 일 하면서도 함께 있는 게 참 좋네요. 고개를 들어 준석 씨를 봤습니다. 저도요. 혼자 있을 때는 이 정적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평화로워요. 그러게요. 준석 씨가 책을 덮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요. 전혀요. 고개를 저었어요. 형식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석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제가 더 고마워요. 4월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함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여보. 네.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요. 준석 씨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붉고 하얀 꽃잎들이 우리 주변을 감쌌어요. 우리는 멈춰서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형식은 없었지만 진심은 있었어요. 10월이었어요. 1년 전 이맘때 계단에서 미끄러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1년 전 이맘때요.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준석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윤희 씨를 안았을 때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네요. 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겨울이 다시 왔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눈 와요. 정말이네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1년 전에도 이렇게 눈이 왔었죠. 맞아요. 그때도 이렇게 같이 걸었었죠. 준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네. 행복해요? 당연하죠.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저도요. 준석 씨가 저를 안았어요. 하얀 눈이 내리는 거리.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진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거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요. 함께 다짐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었어요. 여보. 네, 여보. 오늘도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얀 눈 속으로 사라지는 두 부부의 실루엣.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었으니까요. 윤희와 준석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윤희는 오랜 외로움을, 준석은 긴 세월의 공허함을 견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정식집 가을 향기에서 만났죠. 계단에서 미끄러지던 순간, 막걸리 3병을 나누던 밤, 비 오는 날 식당으로 피신했던 오후, 하나하나가 두 사람을 이어준 순간들이었어요. 설렐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윤희와 준석이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는 가을 향기를 함께 운영하죠.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결혼이라는 형식은 없지만 진심 어린 동행이 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늦은 나이의 사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 없이 함께 사는 것,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나 자신도 사랑하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알아가세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